이정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와 잘생겼어요. 네. 꼽다리로 최양호 박사 나왔습니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으시죠? 당에 계실 때 당에. 제가 이제 청와대 정무비서실 거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시구나. 이 참 의지의 한국인이고 네. 계획을 갖고 계신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세요. 야. 큰 그림 그리기 쉽지 않은 요새 큰 그림 그리는 정치인 없잖아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정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그럼 그보다도요. 예. 그 같은 당군의 자손입니다. 당군의 자손이 우리 모두 당군의 자손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큰 연일 텔레비에 나오시다가 요즘 좀 죄송합니다만 좀 뜸하셔서 네. 예, 근황을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다 네. 아시는 여러 가지 상황. 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기회도 갖고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충실하고 상임위에 그동안에 충실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저는 지난 한 3년 동안 만 3년입니다. 한 3년 동안 순전히 시외버스만 타고 한 102개 시군구를 다니면서 순전히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뭔지를 지역 내 아니요. 전국을 네, 돌아다녔었고 또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국방위원하고 또 외통위로 옮겨가지고 한 89개 군부대를 혼자서 신청을 해서 다 다녀보고 또 23개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교 그 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외국의 사례들도 좀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작가들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좀 많은 책을 최근에 화제가 되는 책들의 작가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시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역대 그 큰 정치인들이 제가 언뜻 떠오르는데 몇 분이 그런 이제 맞아 민생 탐방식으로 쭉 하셨는데 우리 이정현 의원님 그 진정성이 보이는 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선거할 때도 자전거, 야 자전거로 누비는 선거로 해서 지역 주민한테 그 호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전국 투어는 어떻게 자전거로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로만. 정말 시외버스만. 일부러 기차도 비행기도 안 타고 시외버스로만 다녔습니다. 예. 얼마 기간 동안 하셨죠? 아니 뭐 거의 최근까지 내내에서 한 102개 시군구를 다녔고 또 서울에 25개 구도 다 다니면서 제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에도 연락하지 않고 주로 일반 그 평범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혼자 다니셨어요? 아니면 순전히 혼자 다녔죠. 아니 그 사모님은 그런 전화. 아니 전화로 잘 있다고. 사모님은 갑자기 가부신 새가 되셨는데 전화로만 통화하고. 정치인들은요 평상시에도 항상 지역구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집에서는. 아니 그 지역구 활동하실 때 제가 한번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포장마차 집에 떡볶이하고 이런 아줌마들이요 딱 들어가면 안 지나쳐요. 거기서 꼭 하나 뭘 사드세요.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막 완전히 진짜로 극대 하면은 환장을 하는 거야. 이분만 보시면. 그렇게 그냥 딱 자기들 눈높이에서 얘기 들어주고 사고. 아니 나도 우리 이정현 의원 덕을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순천에 공연을 한번 갔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열렸어요. 순천 문화 그 회관인가 거기서 그 라트레비아타로 큰 오페라를 했는데 우리 그 와이프 친구가 거기 주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걱정했어. 왜냐면 호남에 제가 가면 좀 환영을 못 받아요. 보수 꼴통 이미지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조심스럽게 갔는데 야 순천에 갔는데 엄청 저를 알아보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그 보수의 그 정치인이 거기 털을 닦아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순천, 야, 이거 봐라. 나를 여기서 이렇게 환영해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건 아닙니다. 순천 사람들뿐만 아니고 호남 사람들이 네. 또 선거는 선거고 또 평상시에는 정말 그렇구나. 예술인들이나 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가 와도 또 아는 사람들 만나면 반겨주고 특히 손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의 또 정이죠, 정. 그건 굉장히 반겨주는데요. 호남, 순천에 뭡니까 백반 유명 무슨 식당이던데 거기 갔는데 예, 아마 제가 뭐 알고 있지만은 특정 상을 야 상이 부러지게 나와 진짜. 다찌집에 갔구만. 다찌집에. 다찌집이 뭐야? 잘 몰라. 서울 방석집? 서울 그런 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다찌 반찬 많이. 반찬이 엄청난데 방찬은 어느 장다만 이런 상에 하나 다 놓고도 중간 중간에 올려놔. 그럼 이게 접시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막 2층으로 쌓아놔. 야, 그게 순천 인심이요. 그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순천 음식점만 하나 소개를 하자면요. 이제 큰 식당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그러니까 순천을 포함해서 호남의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고 한다면 그 일반 식당 중에서 아주 골목에 있는 말하자면 할머니들이 직접 야채를 가져오면 다 거래를 해갖고 거기서 직접 사고 또 해산물 오면 직접 사고 그래가지고 직접 손으로 버물러서 주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식당. 거기 가면 정말 제대로 손맛과 또 이제 그쪽에서 나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호남 음식 맛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그런 큰 데도 가서 맛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끼는 꼭 한번 그런 골목에 있는 그런 식당도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는 완전히 손맛입니다. 이은이 그 장부 있어 거기다 올려놓고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아야 안 비싸더라고. 백반이요. 서울보다 더 싼데 반찬은 그렇죠. 뭐 서울에 한 두세 배가 나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남해잖아요. 순천 바로. 남해서 우리가 큰 장은 순천 가서. 그 정도. 기재사 때인데 진짜 큰 제사면은 뭐 여수까지 가지만 안 그러면 순천 가서 장을 먹으면 아이고 물산이 너무 좋아요. 또 따뜻하더라고요. 순천 분들이. 제가 호남에 몇 군데 다녔는데 특히 순천 분들이 원래 또 곡성이시죠 순천 바로 옆에. 그래 따뜻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열린 마음 때문에 제가 또 호남에서 새누리당으로 2번이나 당선되는 그렇죠.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역대 뭐 새누리당 하여튼 보수당에서는 처음 아닌가요? 굉장히 오랜만이었었어요. 오래간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지역 구도가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 한 1, 20년 사이에. 그전 옛날에는 지역 구도가 이렇게 세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의원님이 참 큰 일을 하셨는데 당대표까지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때 이제 좀 아쉬운 게 왜 그때 그 단식을 하셨어요? 저 아픈 질문을 드리고. 아니 아프지 않습니다. 참 제가 정말 좋은 놈이고 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또 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미련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참 오판도 많이 했고 판단을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그 단식을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식이나 삭발이나 장애 집회나 또는 그 보이콧이나 이런 것은요 굉장히 언론들에게 야당들이 자기들의 소수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할 때 그럴 때게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시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정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포함해서 방송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SNS가 5분 내지 10분이면 전 국민이 공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차분하게 설득을 갖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국민들의 설득을 했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상대방들의 문제점도 잘 부각을 시키고 국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공유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어떤 공세가 더 아프게 갈 수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뭐 당대표가 말이야 희생도 하지도 않고 하기를 홧김에 했다가
제가 그냥 몸도 많이 상했고 사실 제 이미지도 많이 상했고 그 다음에 효과도 별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하셨죠? 정말 8일 만에 저를 구해줬는데 그때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저같이 준비 없이 단식을 하게 되면 이 영양분이 고루고루 가야 되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급한 곳으로 우선 다 몰려서 그쪽으로 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장기는 이제 손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점휴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점휴업. 그래서 뭐 하여튼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후회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정현 의원이 그 평상시에 그 진중성 이런 걸로 봐서 뭔가 단식을 결의했을 때는 뭔가를 얻어내고 스톱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얻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스톱을 해서 뭐 이렇게 싱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제가 정치하는 36년 정치하는 동안에 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 그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또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에서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저 반대 세력들한테 아주 날마다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일단 보도가 그렇게 나가고 난 뒤에 뭐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건 그대로 이제 그냥 참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걸림돌도 될 수 있고 큰 정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큰 교훈과 공부를 하게 됐고 사실상 손에 장을 지진 게 아니라 제가 지난 3년 동안 심장을 지지는 아픔으로 그 말 한마디로 심장을 지지는 아픔으로 지난 3년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미련하고 또 지혜롭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겪고 살아오면서 부대끼면서 배운 몸에 밴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참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 이재현 대표가 장을 지질 일 있으면 제가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 박사가 왜 대신 대신 지져준 그 정도 의륜이 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제가 책임을 떠넘기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장 지지는 건 다 소롯이 다 제 겁니다. 저희 이제 이봉규 TV는 이제 뭐 보수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하는 다양성이 있고 약간 의견의 차이들이 있고 뭐 벌써 당도 이렇게 몇 가지 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모셔서 다 들어보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하십사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그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집권하고 계신 그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실망은 단지 실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간과 근본을 굉장히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남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든가 저는 굉장히 많은 국정의 문란이 있는데 그 문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도록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사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지속되고 더 깊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반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큰
그런 농단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뭉친다든지 화합을 하고 네네. 통합을 하고 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그냥 우리 모여갖고 저 사람들보다 숫자 많이 표 얻어서 당선된 숫자 늘리자 하는 식으로 가는 개혁과 통합이라든가 이건 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통합을 잘한다고 또 뭉치기를 잘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왜 유권자를 빼고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들과 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 몇 사람 또 지금 뭔가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겠다고 당을 만든 사람 몇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화합과 통합만 갖고 선거를 이기려고 합니까? 저는 접근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고 유권자의 선택인데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유권자에 맞출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화합이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현 의원님의 그 말하자면 정치관이라든지 앞으로의 하실 일이든 이런 건 좀 있다 이제 하고 우선 이제 현안을 좀 짚어보면 보수통합에서 유승민 씨가 뭡니까 새로운 보수당인가 해서 지금 8명 의원으로 거기서 통합에 약간 걸림돌도 되고 뭐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데 유승민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저는 평가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 하기도 싫고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그분과 그분이 보여왔었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조직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도 가능하고 조직 내부에서 의견 제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절대 옳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을 포함한 몇몇 분들 그동안에 쭉 보여왔었던 사람들은 상대방들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쩌다가 양념을 하면서 항상 내부를 깨고 분열시키고 지도부를 갖다가 이렇게 흐트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또 뛰쳐나갔다가 또 다시 뭉치고 이런 걸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논의하고 도모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절박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을 따를 필요도 없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로서 보여는 행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고 서로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최 박사?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의원님 말씀에. 저는 좀 더 질문을 하나만 더 듣고 그럼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대표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평론가도 아니고 누구를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뭐 더 격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고 더 격렬하게 찬성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결국 유권자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안철수 그분이 됐든 또 다른 사람들이 됐든 제가 그분을 평가할 것이 유권자들이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봐서 크게 한번 우리 정치판이 판을 갈아야 된다. 나중에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저는 판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누구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까처럼 누가 됐든 그 사람 중심의 당 이건 저는 메시아 정치라고 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온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똑똑하고 다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40년 50년 전에 김대중 김영삼 방식의 그런 메시아 정치 사람 중심의 정치 누가 어느 동네 사느냐를 갖고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들어서 하는 정치 아이고 이제는 갈아엎어야죠.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런 그 몇몇 사람들의 야심과 욕심과 탐욕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차 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국민이 말이 되고 그런 분들을 마차로 해서요. 낡았거나 또는 뭐 이 바퀴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민 수준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캐치 올 파티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모든 사람들의 그런 대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당을 지금 꿈꾸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캐치 올 파티. 근데 워낙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캐치 올입니다. 전체를 다 끌어안는 당입니다. 보수 통합이에요, 그게? 예? 보수 통합.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제 많은 질문을 해봐요. 네. 민주당 사람들한테도 진보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보수당한테 물어봅니다. 보수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30분 이상을 설명하다 그 말에 자기가 빠져가지고요. 길을 잃고 헤매니다. 진보 보수를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소 간에 정말 극심한 이념 대결과 그런 냉전 체제 하에서의 진보 보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이 정도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이 되고 이제는 겪어볼 것 다 겪어본 말하자면 소위 진보를 자청하거나 보수를 자청하거나 군사정권을 자청하거나 독립운동을 앞세우거나 모든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압니다.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를 포함한 많은 활동에서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보 보수 없이 모든 정치권이 다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캐치올 파티에 대해서 한마디만 또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종북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좌편향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미래 세대들의 삶이 절단 나든 말든 좌편향으로 가야 된다는 극단적인 종북과 좌편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편이 될 수 있고 한 정권 안에서 또 한 국회 안에서 한 정당 안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문연대네요. 주사파 지금 집권당 빼놓고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쪽 사람들한테 몇 명이나 돼?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내가 고봉으로 2배 줄게. 100만 명 잡고 5천만 국민 중에 2%에 불과합니다. 50만 명이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 99%는요. 사실상 목표나 또 방식이나 이런 게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98대 2 사실 보수가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보수가 너무 상대방을 돈키호테 말하자면은 물레방아를 대고 싸우려고 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상대 실체를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너무 크게 싸우려고 한 통에 보수가 밀리고 있어요. 왜 모든 걸 보수가 다 해놓고 왜 그 상대방을 진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40% 무슨 40%입니까? 진보 이름도 뺏어와야 돼요. 2%입니다. 2%밖에 안 돼요. 2%. 저는 주사파 자기들이 1%인데 나는 배로 늘려서 2%. 100만 명 국민 중에 100만 명은 종북 또는 말하자면은 아까 좌편향 일방적인 좌편향 이런 세력들은 2%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말 함께 같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보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한번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사실은 건국을 할 당시에 남도당과 조선공산당까지 동원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보수가 막았지 진보가 막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빈곤을 물리친 세력들도 보수 아니었었습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민주화라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이라든가 군사 정권이라든가 또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 합당해놓고 보거나 나중에 정권 끝나고 보거나 그 사람 집권할 때 보니까 다 보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니 근데 사실상 그 뒤에 있었었던 주사파 드러내놓고 나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김일성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주사파.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잇게 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왜 거기서 또 편을 가르냐고요. 아니 근데 문재인 씨가 지금 이끄는 지금 이 정부가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일 관계는 뭐 왼수지간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주의로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게 뭐 40% 넘고 또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41%로. 그러면은 그 정도는 저쪽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당시에 국민들은 그분의 이런 지금 방금 그대로 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대북 관계를 포함해서 그 밖에 그 어떤 복지에 있어서의 완전히 퍼주기라든가 이러한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쏘았다. 그런데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참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싶을 정도로 아까 근간 말하자면은 그냥 하나하나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지 않은 세력들 소위 나는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설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김대중, 김영삼 방식으로 거리 나가서 싸우려고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분하게 듣고 지금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쥐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도 해주기도 했지만은 너무 헐리우드 액션이 커요. 액션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지 내용을 안 본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를 포함한 아주 절대로 저를 포함한 보수 정치인들의 큰 저는 실수와 문제점 그리고 과오가 있었다고 봅니다.